여러분 안녕하세요. 니링스토리의 앨리스입니다. 오늘은 12월 27일 목요일이고요. 26일 목요일이고요. 27일은 금요일 제가 영상을 업로드하는 날이죠. 여러분 한 주 잘 지내셨나요? 항상 연말은 더 빨리 지나가는 것 같죠?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르게 이제 여러분이 영상을 보시는 금요일에는 정말 올해가 일주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열심히 시간을 잘 채워서 보내시고 오늘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2024년도의 마지막 에피소드고요. 다음 주에는 여러분이랑 새해 인사를 하겠네요. 아직까지 새해 인사를 안 하려고요. 지금 한 주가 더 남아 있으니까. 다사다난했던 2024년이었어요. 저한테는, 저희 가족한테는 많은 일들이 있었고, 뭐, 좋았던 일, 좋지 않았던 일, 힘들었던 일, 기뻤던 일, 올해는 다른 해들보다 좀 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서, 카드를 쓸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가족이란 게 사실 그렇잖아요. 다른 때보다도 더 가족이라는 의미를 더 많이 느끼게 되는 한 해였어요. 아이도 이제 대학에 가고 이렇게 연말이나 방학이나 대학 얼굴을 볼 수 있고 하다 보니까 같이 있는 시간이 더 소중하고 같이 있는 시간을 더 잘 보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조금 더 많이 하게 되는 그런 나날들입니다, 지금. 그래서 그러면 영상을 이제 시작을 해볼 텐데, 일단 뜨개 얘기하기 전에, 뜨개 얘기죠. 이것도 어쨌든 제가 1년 동안 양말뜨기 한 달에 한 페어씩 뜨는, 한 달에 한 페어씩 뜨는 그 양말뜨기를 진행을 했어요. 2024년에. 이걸 또 부담을 가지실 것 같아가지고 이걸 4분기로 나눠서 정 안 되겠으면 또 어떤 한 분기를 골라서 3페어를 쭉 뜨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12달을 꼭꼭 채워서 뜨신 분들도 있을 거고, 또 그냥 한 분기만 딱 집어서 나는 요때 시간이 좀 있으니까 요 분기에만 좀 떠봐야겠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제 거의 뭐 며칠 남지 않았죠. 이제까지 뜨지 않으셨으면 올해는 늦었고요. 제 레벌리 그룹, 니링 스토리라는 레벌리 그룹에 제가 항상 여기 더보기 밑에 바로 갈 수 있게 클릭을 하시면 바로 제 니링 스토리 그룹으로 바로 가실 수 있게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여러분이 막 레벌리에서 어떻게 찾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거기로 바로 가십시오. 가서 이렇게 여러 가지 토픽의 그 트레드라고 합니다. 트레드가 있어요. 주제가, 제목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2024년 양말뜨기 뭐 F5 이렇게 적어놨을 거예요. 정확히 제가 어떻게 제목을 붙여놨는지 기억이 나진 않지만 거기를 들어가셔서 저희가 분기별로 했기 때문에 분기별로 사진을 올리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4분기, 지금 4분기죠. 그래서 양말을 4분기니까 4개로 쪼갰기 때문에 3페어씩 되어 있죠. 갑자기 헷갈리네요. 그래서 3페어를 묶어서 한 포스팅에 올리시면 됩니다. 3개의 사진을 이렇게 조합을 해서 이렇게 올리셔도 좋지만, 그게 힘드시면 그냥 사진 하나를 그냥 한 포스팅에 업로드를 하셔서, 만약에 내가 12켤레를 떴다. 그러면은 4개의 포스팅까지 가능한 거고요. 맞죠? 제가 지금 4분기 해가지고 되게 헷갈리는데 4분기니까 이거를 나누면은 3페어씩이잖아요. 그래서 3페어씩 올해 내가 4페어를 떴다 그러면 포스팅 하나밖에 올리실 수 없는 거예요. 3개만 묶어서 하나는 외롭게 사진을 올리실 수 없고요. 내가 올해 진짜 12개 다 떴다 그러면은 포스팅 4개, 맥시멈 4개고 미니멈은 뭐 없을 수도 있고 한 포스팅일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꼭 내가 3월 달에
한 표를 뜬 게 아니고 사실은 4월 달에 2표를 떴다 해도 다 인정이 되니까 너무 그런 거에 구애받지 마시고 그냥 3개 묶어서 올리시고 같은 양말을 2번 올리시면 안 돼요. 제가 그건 확인할 겁니다. 지금 현재 2분이 1년 내내 뜨셔가지고 맥시멈 4개씩을 올리셔서 총 8개의 포스팅이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체크했을 때는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하셨는데 사진을 안 올리셔서 엔터를 못 하시면 저는 좀 제가 속상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저도 알 길이 없으니 다른 분들도 열심히 뜨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쭉 12페어는 못 뜨셨어도 적어도 몇 분기 정도는 뜨셨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포스팅이 올라오지 않아서 제가 조금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12월 31일까지 포스팅을 올려주시고요. 12월 31일이면 한국이 31일이면 여기는 30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사는 곳을 기준으로 해서 12월 31일이면 한국은 1월 1일입니다. 그리고 저는 영상을 1월 1일이나 1월 2일에 찍을 거기 때문에 그 전에만 올리시면 돼요. 제가 드로잉을 해서 한 분을 뽑으면 그 트레드를 락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나면 여러분이 더 이상 사진을 올리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걸로 제가 빨리 진행을 해서 1월 초에 빨리 그걸 했으면 좋겠어서 칼같이 1월 1일, 1월 2일 전에 아마 다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셨던 분들, 꾸준히 하셨던 분들은 사진을 꼭 올려주세요. 조금 번거로우시더라도 제가 그래서 오늘 뭘 드릴지를 가지고 왔어요. 이걸 3분기로 나눠서 했기 때문에 3분기, 4분기로 나눠서 했기 때문에 양말 3페어를 뜨실 수 있는 실을 드릴 건데요. 2개는 여기 준비가 됐고 하나는 제가 최근에 양말 실을 판매하는 웹사이트를 오픈했잖아요. 한국에도 배송이 되지만 사실 제가 인커리지 하는 건 아닙니다. 이게 쇼핑, 배송비가 너무 많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제 웹사이트에 가셔서 제 웹사이트는 또 더보기란에 링크를 바로 걸어 놓을 테니 여러분이 타입하기 싫으시면 더보기란에 가셔서 링크를 클릭하세요. redwoodyan.com redwoodyan S 없고요. redwoodyan.com입니다. 여기 써있는 대로 거기 가셔서 지금 포스팅이 되어 있는 실 중에 어떤 실이든 상관없어요. 어떤 실이든 제일 마음에 드는 실을 하나를 골라서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제가 이제 12월 말이 되면 크리스마스 얀들은 다 파는 리스팅에서는 뺄 거지만 이름을 아신다면 그 중에 하나 고르셔도 상관없어요. 제가 그걸 벌써 더 이상은 안 팔릴 것 같아서 올해는 그걸 잘 박스에다 넣어놓긴 했거든요. 그래서 아무 실이나 제가 가지고 있는 실 중에서 마음에 드는 실이 있으시면 그 중에 색깔 하나를 고르시고요. 그리고 2개의 실은 제가 꽤 많이 오래 사용했던 이 패턴스 크로이라는 얀입니다. 이거는 스몰 웨이트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원래 핑거링 웨이트에서 쓰시던 바늘보다 좀 더 큰 바늘을 사용해서 하시면 되고요. 게이지를 좀 내보시고 이게 생각보다 도톰한 편이니까 바늘을 조금 더 큰 사이즈를 사용해서 양말을 뜨시면 되는데 이게 은근히 매력이 있습니다. 이게 좀 두툼한 양말의 매력이 있어서 여러분이 저는 꼭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어서 이건 50g으로 나오는 거라서 이렇게 2개 이런 색깔 드릴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좋아하는 오팔 레기아 중에서 제 스탯이 있는 것들 중에서 하나 골랐습니다. 이건 오팔얀의 메모리즈 시리즈예요. 오팔얀은 띠으로 많이 나옵니다. 한 10개, 12개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메모리 시리즈고 또 어떤 건 또 무슨 잡 시리즈도 있고 어떤 거는 캣 앤 덕 시리즈도 있고 무슨 레인포레스트 시리즈도 있고 시리즈가 되게 많아요. 근데 저는 오팔얀을 살 때
58 얀을 하나씩 사진 않아요. 58이나 레기아 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인디나이 얀보다는 가격이 좀 저렴한 편이죠. 커머셜 싹 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러스틱하고 스터디한 그런 실이고요. 그냥 아주 티피컬한 유로피안 싹 양말이다. 그래서 역사와 전통이 깊은 그런 양말이고, 또 제가 좋아하는 거는 보통 셀프 스트라이브나 셀프 프린트 그런 양말이어서 그냥 떠도 어떤 무늬라든지 어떤 패턴이 나오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실을 봤을 땐 이게 어떤 모양이 나올까를 몰라요. 그러다가 양말을 뜨면서 그 매력에 빠지는, 이게 색깔마다 다 다르고 라인마다 다 다른 패턴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뜨면서 재미있는 거라서 제가 아주 많이 사용하는, 양말뜨개에서 많이 사용하는 실의 브랜드입니다. 이거는 58이고 메모리즈 시리즈고요. 궁금하시면 이렇게 구글에 가셔서 뭐 네이버 가시든지 뭐 어딜 가셔든지 58 얀 메모리즈 시리즈 보시면 여기 토끼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네요. 이 라인에 얼마나 많은 색깔이 있고 이런 거를 보실 수 있어요. 어떤 패턴인지. 여기에는 지금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약간 마이크로 스트라이핑이 되어 있는 실인 것 같아요. 저는 메모리스 시리즈들을 쭉 사진을 포스터, 물론 이제 온라인에서 보시는 사진은 정말 안 예쁩니다. 막상 받으면 생각보다 되게 예쁜 게 많아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일본 니터들은, 양말 니터들은 굉장히 58 레기아 이런 커머셜 브랜드 양말 실들을 많이 쓰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 준비했고, 저도 메모리 시리즈는 딱 한 개밖에 없는데 그 중에서 제일 뜨고 싶은 색깔이었어요. 그렇지만 이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보여드릴 실들이랑 이런 게 모두 다 비슷한 색감인 것 같아요. 이런 거 제가 입고 있는 거, 뭐 또 제 F4 이따가 다 보여드리겠지만 약간 핑크, 연한 핑크빛의 약간 머브, 뭐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 하고, 그 다음에 제 웹사이트에서 하나를 고르시면 그거 해가지고 이렇게 3개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실을 보여드리면 여러분이 더 갖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겨서 포스팅을 하실지도 몰라서 제가 일부러 미리 준비해서 여러분한테 보여드립니다. 제가 지금 푸톤에 앉아서 영상을 찍고 있는데 분명히 카메라에서는 이렇게 반듯한 일직선이에요. 근데 뒤에 푸톤이 이렇게 내려가 있어가지고 제가 이거에 맞춰야 되나 어째야 되나 막 이러다가 이게 약간 슬랜티드가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바더 되시더라도 그냥 이해해주세요. 그러면 F4로 넘어가 볼게요. F4 중에 1번 F4는 제가 지난주에 위브로 보여드렸던 스웨터, 앤토니아란 스웨터고요. 제가 지금 입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옷을 또 입고 찍었으면 좋겠고, 또 올해 마지막이고 그래가지고 안에 블라우스를 입고 막 이걸 입었어요. 완성을 했고요. 안토니아라는 패턴은 제가 이 페이퍼 패턴으로 가지고 있는 코코닛 줄리 와이젠버그님의 패턴입니다. 줄리 와이젠버그님의 그 코코닛 스웨터 워크샵 뭐 이런 책들이 또 따로 있잖아요. 이렇게 좀 특이한 방법으로 이 어깨랑 이런 걸 시작하는 그런 방법을 사용해서 뜨는 가디건이고요. 이 가디건은 제가 전에도 한번 뜬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맞는 사이즈를 떴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저한테 핏이 마음에 들지 않는, 그래서 못 입었던 그런 스웨터인데 제가 우연찮게 이 실을 아주 저렴한 가격에 발견해서 색깔은 다른데 무난할 것 같은 색깔로 골라서 새로 다시 떠보자, 다시 떠보고 싶었어요. 이게 가디건이 그냥 사진에서 보시기에도 되게 무난한 스타일의 가디건이라서 그런 가디건이 하나 있었으면 하는 생각에 제가 떴습니다. 만족스러워요. 아주 요번에는 제가 공을 들여서 처음에 계산을 해서 느림을 제 나름대로 같은 사이즈로 떴음에도 불구하고 느림을 제 나름대로 이렇게
조절을 해서 너무 길지 않도록 이 부분이 길지 않도록 떴고요. 그래도 뭔가 아무튼 느림만으로는 그 길이 원하는 길이를 얻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여기 이니셜 스텝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길이었기 때문에 여기를 더 짧게 하려면 여기를 줄일 수가 없고 여기를 여기 스텝을 조금 더 짧게 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이제 그거는 제가 3번째 뜨게 되면 분명히 그걸 하겠죠. 같은 실로 이게 실마다도 다르고 게이지도 다르고 하다 보니까 제 게이지는 원래 패턴 게이지보다 살짝 컸습니다. 스티치 게이지는 0.5 스티치가 4인치마다 4인치마다 0.5 스티치가 컸고요. 그러면 한 2인치 정도의 여유를 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제 사이즈의 그 비율로 따지면. 그리고 로우 게이지는 조금 차이가 더 나서 2줄, 4인치 2줄 차이가 났지만 이거는 바디를 뜨는 것처럼 바디는 막 이렇게 더 큰 인치를 감당해야 하는 거지만 그래서 스티치 게이지가 로우 게이지보다 더 강조되고 있잖아요. 로우 게이지의 경우에는 뭐 10인치 안팎에서 이 길이를 여기 길이까지를 정하는 거기 때문에 느림이 일어나기 때문에 여기서는 사실 계산을 많이 해줘야 돼요. 로우 게이지가 차이가 나면. 그리고 여기서부터 밑에까지는 그냥 뜨면서 길이를 재면 되는 거니까 그다음 게이지 생각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제 이 느림 부분에 게이지 차이가 얼마나 나느냐. 그래서 두 로우 게이지 차이가 나면 제가 에임하는 게 보통 8인치 정도, 어깨서부터 암 세퍼레이션까지 8인치 정도를 하면 좀 잘 맞는 편인데 8인치라고 하면 4인치의 2로우 차이라면 4로우 차이가 나잖아요. 4로우가 제가 더 큰 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기본적으로 생각했을 때 4줄을 덜 뜨면 맞는 게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계산을 해서 이거 새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지만 여기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다시 보면 이게 뭔 소리지 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 4줄을 줄이면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그거는 거기에서 더 많이 줄여야 결과적으로 8인치 정도가 되겠는 게 이니셜 셋업이 이미 어느 정도가 되어 있어서 그거보다 더 적게 떴다면 가능하지만 조금 길게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도 이 다이어그램을 보여드렸거든요. 이 부분만, 이건 페이드 패턴이기 때문에 이건 원래 이 레벌리에 가시면 8불입니다. 근데 제가 가게에서 예전에 페이퍼 패턴을 팔았을 때 이거를 다 페이퍼 패턴 잘 안 팔리거든요. 또 이것만 찾는 사람도 있지만 페이퍼 패턴이 있어도 안 팔리기 때문에 이제는 팔진 않아요. 근데 그때 50% 세일했을 때 4불을 주고 산 거고 이게 무슨 에라타나 뭐 에러가 있거나 그러면 레벌리의 경우에는 에러가 생긴다. 뭐 누가 발견을 했다, 디자이너가 고친다 그러면 업데이트를 합니다. 패런 업데이트를. 그러면 우린 계속 업데이트된 상태로 볼 수 있지만 이런 페이퍼 패턴을 한번 프린트되면 업데이트를 할 수가 없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레벌리에 가셔서 이 패턴을 타입을 하고 이 패턴을 찾은 다음에 그 밑에 디스크립션에 에러타가 있었다라고 되어 있으면 어떤 에러인지 웹사이트에 보통 그것들을 게시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제가 그래서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레벌리에 들어가서 엔토니아를 타입하고 이 패턴을 봐서 그 밑에 디스크립션을 봤을 때 에러가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셀프 패턴 이렇게 딱 요 패턴의 에러를 적어 놓은 게 아니라 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지 몇 페이지에 몇째 줄 뭐 이런 식으로 적혀 있는데 여기는 없는 페이지인 거예요. 이거는 페이지라고 해봐야 4페이지밖에 안 되는데 이거보다 더 큰 페이지, 더 큰 숫자의 페이지여서
어디에서 에러를 발견하신 건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이 패턴 자체가 잘못되어 있어요, 많이.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스포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이거 별 의미가 없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예를 들어서 슬리브를 바디를 뜰 때 암 세퍼레이션에서 12인치를 뜨라고 되어 있고, 거기서부터 이제 리빙을 해서 3인치를 뒀더라,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패턴의 그림을 보면 이 암 세퍼레이션이 여기 있고, 이 끝까지의 길이가 보시면 12인치예요. 첫 번째 사이즈, 두 번째 사이즈, 세 번째 사이즈 다 12예요. 저는 두 번째 사이즈를 떴는데, 분명히 리튼 패턴에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2인치를 뜬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인치 리빙을 하라고 되어 있었는데, 그림은 잘못됐어요. 왜냐면 총 길이가 12인치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림에서, 그러니까 사진에서 봤을 때 이거는 분명히 15인치여야 맞습니다. 이건 좀 긴 편이죠. 힙을 반 이상 덮고 있는 정도의 길이기 때문에, 그리고 리빙을 3인치를 한 것 같아 보이고요. 그래서 이게 토탈 12인치일 수는 없습니다. 아무튼 이런 에러를 많이 발견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종이로 되어 있는 패턴을 살 일은 별로 없겠지만, 레코멘드 하지 않고요. 무슨 에러를 발견했다 해도 고칠 수가 없고, 많은 분들이 그냥 물음표만 머리에 가득한 채로 그런 식으로 패턴을 사용해서 뜨실 거기 때문에, 웬만하면 책도 마찬가지예요. 책도 제 경험상 인기 많은 팜팜 매거진이나 그 다음에 레인 매거진 이런 것도 일단 이니셜리 책을 만들잖아요, 프린트를. 그리고 나서 그 패턴에서 나중에 패턴이 레벌리로 하나하나씩 릴리즈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책 보면 사고 싶어요. 저도 매거진 이런 거 사고 싶어요. 근데 나중에 분명히 없는 패턴도 있지만, 그런 패턴이 잘못된 게 생각보다 상당히 많아요. 그런 거 아니어도 이제 그 다른 매거진의 경우에도 제가 여러 번 패턴의 에러를 발견을 했었는데, 그거는 일단은 책을 사면 그냥 갖고 싶어서 사는 거지 효율성은 사실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책에 있는 패턴을 잘 뜨지 않아요. 이상하게도 책을 사면 이 책 너무 사고 싶다 해서 사도 이 책을 통째로 펴놓고 뜨기는 참 애매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또 저희 집에는 카피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또 카피를 합니다. 그래서 간당간당 종이 몇 장으로 보려고 그렇게 해서 쓰는 경우가 많아서, 결국은 어떤 식으로든 프린트를 하거나 사진으로 캡처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지, 책을 막 이렇게 열어놓고 뜨는 일이 잘 없어요. 그리고 에러가 생겼을 때 고칠 수가 없어요. 이 레벌리 패턴은 계속 업데이트를 해주기 때문에 그게 에러가 생겨도 가능한데, 그렇기 때문에, 왜냐면 여러분이 어떤 패턴을 사시면, 그리고 그거에 업데이트가 생기면 노티피케이션이 오죠. 이 패턴이 업데이트 되었다라는 게 오지만, 우리가 부지런하게 이 패턴을 뜰 건데 무슨 에러가 있는 게 없을까 하고 이 패턴에 대해서 종이로 산 거나 북에 있는 패턴의 경우에는 그 패턴을 또 들어가서 거기에 에러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럼 그 웹사이트를 들어가서 그게 몇 페이지에 어디 몇 줄에서 에러가 있는지를 또 확인하고, 이거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퍼블리케이션의 경우에는 그냥 소장용이나 이렇게 뭔가 무슨 커피 테이블북 정도의 개념이지, 사실은 굉장히 이피션트한 방법은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명한 코코니츠님의, 줄리 와이젠버그님의 패턴도 옛날에 프린트된 이런 패턴의 경우에 그렇다. 이 패턴의 경우에는 엔토니오라고 돼 있어서 남자, 여자,
버전으로 할 수 있는 아주 베이직한 카디건이고요. 앤토니아의 경우에, 앤토니아가 먼저 나와 있죠. 여자분이 입고 있죠. 그래서 버튼 밴드가 이쪽에 돼 있다면 앤토니오의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지 않아도, 패턴엔 전혀 나와 있지 않아도 버튼 밴드와, 그러니까 버튼이 달리는 부분, 버튼 홀을 만드는 부분을 바꿔서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에 블라우스를 입고 이거를 이게 패턴에서 보면 제가 자꾸 사진을 보여드리는데 6개의 단추가 있어요. 1, 2, 3, 4, 이 밑에 또 있다. 1, 2, 3, 4, 5, 6. 그런데 저는 길이를 길게 들지 않았어요. 이거는 제가 조금 뭐랄까요, 몸에 이렇게 헐렁헐렁한 스타일의 카디건을 뜬 게 아니라서 그렇다면 이게 넓고 긴 스타일이 아니라 좁고 짧은 스타일이어야 한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좀 좁고 짧게 떴고요. 제가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기가 힘드니까 이거를 이제 벗고 여러분한테 보여드릴 텐데, 그래서 팔도 정말 이거 바로 살이에요. 그래서 긴 팔을 입기는 좀 타이트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뜨면서 입어봤는데 무척 이거 작은 거 아니야? 막 이랬어요. 근데 이건 블락을 하면은 이게 실크가 한 10% 들어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서 그래서 지금 여기 이 부분도, 이건 지금 안에 블라우스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타이트하고요. 그래서 일부러 팔을 조금 더 길게 떴고 위빙을 좀 길게 했고요. 이거가 길 때는 또 이렇게 길게 입고, 또 이게 번거롭다 할 때는 그냥 폴드 오버를 해서 짧게 입는 스타일로 일부러 이런 식으로 길게 리본을 만들어서 떴고요. 이거 좀 더 많이 했네요. 그렇게 했고, 여유가 없고 좀 짧은 편으로 떴기 때문에 저는 단추는 5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걸 벗고 이제 여러분한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딱 이거에 들어맞는 단추는 아닌데 이거랑 비스무리하게 잘 들어맞는, 색깔 면에서 되게 블렌드인 잘 되는 단추죠. 근데 여기 보시면 보이실까요? 크리스마스 트리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크리스마스가 되기 바로 전에 완성을 한 거니까 그런 기억으로도 좋겠다 싶기도 하고, 사이즈도 이거보다 살짝 컸으면 더 좋겠는데 어차피 이걸 막 이렇게 꼭 꽉꽉 조여줘야 되는, 뭔가 이렇게 터져도 상관없는 어디선가. 그래서 약간 헐거운 면이 없지는 않지만 단추를 채웠을 때, 단추를 채웠을 때 뭐 약간 요런 느낌이고요. 맞는 버튼인데 이제 활동량에 따라서 이게 벗겨질 수도 있겠다, 쉽게 벗겨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단추를 채우고 여러분한테 한번 보여드릴게요. 단추를 이렇게 채우고, 보이네. 그래서 길이가 별로 길지 않아요. 그죠? 이런 정도의 길이라서 저는 단추 5개, 위에 것도 풀렸죠. 그렇게 해서 떴고, 제 몸에도 잘 맞고, 그래서 이 V넥 가디건을 입으려면 뭔가 안에 블라우스 같은 걸 입어야 되겠다 생각해서 제가 지금 반팔을 입었는데, 제 까만 블라우스보다는 좀 화사하게 오늘은 입으려고, 그래서 안에 하얀색 약간 여름 블라우스 같은 걸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완성을 했고요. 이 단추가, 첫 번째 단추가 여기 이렇게 오죠. 그래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잘 맞아서 기분이 좋아요. 생각을 많이 해야 하는, 미리 준비를 많이 해야 되는 패턴이긴 한데
두 번째 떴을 때는 잘 나와서 기분이 좋습니다. 이거 제가 원하는 핏이에요. 아예 딱 붙지도 않고요. 요만큼의 여유는 있습니다. 몸에. 저는 38인치를 떴고요. 제 게이지가 살짝 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다고 해도 40인치까지는 안 될 것 같아요. 이 바디가. 이게 첫 번째 저의 F4고요. 두 번째 F4는 어디있지? 여기 있네요.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윕 중에 하나, 이 양말. 따단! 양말. 이 양말은 처음에 뜰 때부터 발목을 조금 길게 떴어요. 제가 평소에 뜨는 것보다. 뭐가 이렇게 조금 발이 높은 양말이고요. 이거는 사실은 제 사이즈가 아닙니다. 저보다 발이 조금 더 길어야 돼요. 제가 항상 양말을 뜰 때 그냥 무의식 중에 계속 제 사이즈 양말을 뜹니다. 누구나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양말은 조금 더 길게 뜨려고 했어요. 일부러. 제가 올해 같은 경우는 특히 선물을 많이 드렸는데 내 양말을 뜬다고 생각하면은 속도가 나는데 선물을 떠야 된다 그러면 약간 반은 약간 양말은 똑같은데 양말인데 뭔가 약간 숙제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늘어지는 건 아닙니다. 왜냐면 빨리 떠서 빨리 끝내고 내 거 떠야지 뭐 약간 그런 마음이 항상 있기 때문에 양말은 속도감이 항상 붙는데 그래서 제가 정말 드로어의 하나에 제가 신고 있는 양말들이 가득 있어요. 그래서 지금 뜨는 양말, 계속 뜨고 있는 작년에 뜨는 양말 그런 것도 사실 신진 않았어요. 계속 다른 박스에 이렇게 새 양말 이렇게 넣어놓죠. 이것도 제 사이즈로 떴으면 제가 신을 게 아니라 분명히 그 새 양말 박스에다가 넣어놨을 건데 어차피 이런 100g짜리 양말 실로 저는 2페어를 뜰 수 있어요. 근데 왜 그렇지 않을까? 왜 나는 꼭 내 양말 사이즈를 뜰까 해서 그냥 이거는 발도 좀 발목 위 부분, 발 부분도 길게 떠서 다리 부분이죠. 좀 길게 떠서 얘도 조금 더 길게 하자. 그래서 이거는 작정하고 좀 길게 했고 그래서 이게 꽤 많이 무게가 나갔던 것 같아요. 이 토 부분하고 이 힐플랩 거셋 부분은 힐플랩 거셋도 색깔이 되게 예쁘지 않나요? 이게 니픽스의 스트롤 솔리드 컬러 중에서 사파이어 헤더라는 색깔 저기 넣어놨네요 벌써. 사파이어 헤더라는 색깔을 사용했고요. 사실은 이 힐 부분이나 토 부분이 좀 더 러스틱하고 좀 더 잘 닳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머테리얼을 써야 되는데 이 바디 부분이 오히려 더 러스틱하고 이 부분이 왜 니픽스의 스트롤리아는 좀 부드러운 싹잔이에요. 똑같이 75, 25인데도 불구하고 이건 좀 되게 부드러운 편입니다. 그래도 제가 솔리드를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이 니픽스의 스트롤에 그래서 요거랑 색깔이 같진 않지만 그냥 잘 어울려진다. 여기 빨강이나 아니면 그린을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아무튼 첫 페어를 완성했고요. 두 번째 페어는 제가 이걸 좀 길게 떠가지고 발을 또 딴 데보다 길게 떠서 이 다리를 그 실로는 컴플리트 페어가 나오려면은 그것도 역시 힐 플랩 거셋 아무튼 힐 부분이랑 토 부분은 다른 색으로 둬야 될 것 같고 아이디얼리 이 커프 부분도 색깔을 다르게 해야 맥시마이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건 좀 많이 남지가 않아서 5g 정도 남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50g이 채 안 남아서 근데 그거는 이제 제 페어가 될 거예요. 이거 프린트가 예뻐서 제가 이걸 가지고 있은 지가 되게 오래됐는데 그냥 이거는 약간 크리스마스 컬러야 이렇게 하다가 아까워서 이거 뜨고 나면 이거를 브레이크 하다니 막 이래가지고 그러다가 한 페어 떴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선물 파일은 양말 선물 파일은 사실 없는데 그냥 그때그때 뜨면 되고 사람마다 발이 조금씩 달라서 아무튼
그래서 이거 양말 끝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끝낸 게 이것도 계속 뭔가 바늘에 묶여 있었는데 이걸 떴다 풀었다 떴다 풀었다 떴다 풀었다를 한 4번 이상 했던 프로젝트예요. 이거는 제가 여기다 사진을 넣어 놓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제가 올 여름에 스피닝을 한 실인데, 제가 이제 스피닝을 그만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도 할 거지만 당분간 그만둔 게 뭐냐면, 보시는 것처럼 제가 한 볼짜리 실을 너무 자꾸 만드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파이버를 살 때 요거 예쁘네 하고 하나 사고 요거 예쁘네 하고 하나 사고, 그래서 100g 정도짜리를 하나씩 사다 보니까 그걸로 스핀을 하면 결국 한 볼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옷을 뜨거나 양말을 뜨는 게 주인 사람인데 그걸로 뭘 할 게 딱히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약 베이스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목이나 머리에 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고, 처음에는 브리오시 카울을 뜨기를 시작을 했다가 마음에 안 들어서 뭔가 게이지가 좀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이게 실이 약간 토실토실한 느낌이 드는, 동글동글한 느낌이 드는 그런 실인데 그런 느낌이 안 들었어요. 그래서 뭐가 문제지? 게이지의 문제인가? 패턴의 문제인가? 하고 풀고 막 이렇게 하다가 그러면 그냥 모자를 만들자. 모자는 이게 되게 부드러운, 저는 모자는 좀 좋은 실을 쓰는 편입니다. 잘 좀 스크래치한 느낌이 들어서 캐시미어가 들어가는 거나 이제 그런 종류로 모자를 뜨는데, 모자를 시작을 했는데 모자로는 이 실을 다 쓸 수가 없고 남는 게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남으면 이거 어쩜 좋아. 이거 내가 스피닝한 실을 다 쓰고 싶은데.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카울을 만들었어요. 이거는 헤프 브리오시이고요. 제가 써놓은 패턴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사용해서 만들었고, 그냥 이렇게 굉장히 활용도가 높은, 이렇게, 그쵸?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색깔이고요. 메리노하고 약 블렌드였던 것 같아요. 제가 그거를 어디다 놨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거는 여기 보시면 여기 이음 부분이 보이죠? 이게 사실은 키치너를 한 건데, 이게 헤프 브리오시여서 브리오시 사이드로 키치너를 했거든요. 근데 그게 조금 다르잖아요. 근데 그걸 뭐 찾아보고 어쩌고 하는 게 너무 귀찮아서 그냥 했더니 이렇게 자국은 남습니다만, 결과적으로 같은 방법으로 원 바이 원 리빙을 키치너 하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그냥 했고요. 아무래도 이제 브리오시 닛의 경우에는 좀 두께적으로 또 차이가 나서, 여기 보시면은 이 키치너는 좀 촘촘한 느낌이 들게 되어 있고, 안에 보시면 이제 이거는 헤프 브리오시라서 안에는 그냥 리빙이에요. 그래서 어디 연결된 부분이 어디지? 여기 이렇게 연결된 부분이 보이시죠? 안에는 그냥 리빙이고 밖은 브리오시인.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길게 지금 생각에는 만약에 다시 뜬다면 이걸 이렇게 길게 코스로 잡지 않고 조금 더 짧게 했어도, 짧게 하고 조금 더 길게 떴어도 이게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타이트하잖아요. 물론 이제 블랙프루프입니다, 이게. 거의. 한번 해볼게요. 어디지? 여러분 보이는 데서 모자를 떴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모자를 떴어도. 그쵸? 색깔이. 이제 아무튼 이거는 굉장히 타이트한, 머리 난리 났네요. 굉장히 타이트한 스타일의 카울이고요. 제가 이 카울이 몇 개가 있어요. 색깔별로. 저는 카울 같은 경우에 뭐랄까요? 데코러티브하게 사용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블랙프루프하고 진짜 웜스를 강조한 그런 스타일의 카울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길진 않고 좀 짧았어도 돼서 좀 캐손을 적게 했으면 어땠을까. 근데 아무튼 다 썼어요. 실을 다 썼고, 이렇게
진짜 코트 안에 이렇게 입으면 추위가 들어올 공간이 없겠죠. 그래서 머리가 난리가 났지만, 그래서 이걸 떴습니다. 난립니다, 머리가. 제가 오늘 양쪽에 머리핀을 꽂았는데, 하다 보니까 머리핀도 빠지고, 그냥 머리핀 풀은 채로 그냥 영상 찍을게요. 그래서 이게 저희 두 번째 F5고요. 아무래도 굵기가 일정하지는 않아서 처음 부분에는 좀 토실토실하다 생각했는데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실이 좀 얇은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토실토실한데 이 뒷부분에 가면 좀 더 얇아요. 근데 제가 9번 바늘을 사용해서 떴고요. 그래서 한 이틀 만에 뜬 것 같아요. 근데 뭔가 좀 더 스페셜한, 내가 스핀한 면을 사용해서 이렇게 했다는 어떤 그런 기분 좋음 같은 것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는 3개의 F5가 있었고요. 그러면 이제 윕이 필요하잖아요. 윕이 있어요. 저는 양말을 캐스트온을 안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양말이 항상 있어야 뭔가 다른 일을 할 때, 뭔가 다른 뭐 운전을 하고 어디를 간다, 이제 이럴 때는 패턴 있는 거에 신경을 쓰는 것보다 그냥 무한 겉뜨기를 할 수 있는 양말이 가장 좋은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차를 타고 어디를 갈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막 급하게 양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빨리 뭔가를 양말을 떠야 되는데 하고 찾아보다가 그때가 이제 크리스마스 전이어서 크리스마스 전주 토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 크리스마스 양말 상자 실이 잔뜩 있는 그걸 열고 이걸 뺐어요. 이게 크리스마스 컬러예요. 어떤 해인가에. 근데 글리츠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래, 이건 아직 한 페어도 안 떴으니까 하고 이걸로 다 뜰까 하다가 그냥 이 레드랑 여기 있는 레드랑 이것도 웨스트 요크샤이어 스피너스 컬러거든요. 그래서 여기 완전히 매치가 되어서 앞에 여기를 넣고 커플을 고색으로 빨강을 넣고 나서 글리츠, 이게 셀프 스트라이핑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양말이라서 빨리 떠야 될 것 같긴 한데 그냥 그래서 요거를 하나를 시작을 했어요. 이게 웨스트 요크샤이어 스피너스 시그니처 스파클 4플라이, 이게 35% 블루 페이스 레스터 BFL이 들어있는 올 실이고요. 이게 색깔이 빈티지 틴셀. 이거는 사실은 제가 언젠가 사야지 했는데 이걸 또 하나를 사면 쇼핑 묻고 막 이래서 그냥 언젠가 뭔가를 같이 살 때 사야지 했었는데 작년이죠. 작년 가을에 저희 뜨개 모임 그룹에서 시에라 네바다 얀 크로를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 실을 로컬 얀샵에서 발견을 한 거예요. 그 로컬 얀샵에서. 그래서 이걸 내 눈으로 보다니. 그래서 이게 15불인가 그랬거든요. 가격 붙어있죠. 그래서 쇼핑 안 붙이고 15불에 산 기분 좋은 실이었죠. 그리고 요거는 아마 다른 크리스마스 양말 뜰 때 솔리드로 넣어야지 하고 산 100g짜리인데 그 양말을 뜨고 두 컬레를 뜨고 또 남고 이걸로 뜨고도 또 남을 거고 아무튼 그래서 이걸 같이 이게 한 게 이게 첫 번째 윕이고요. 이제 두 번째 윕은 이것도 양말인데 이거는 갑자기 이게 뜨고 싶어가지고 이걸 계속 떴으면 될 텐데 왜냐면 이 양말 실도 제가 되게 이게 작년에 나온 실인가 작년 한 11월 달에 크리스마스 컬러로 나온 실인가 그런데 그냥 첫눈에 마음에 들어서 샀어요. 셀프 스트라이핑. 이거는 타이니 휴먼 니츠라는 인디나이의 실이고요. 이름은 시즌스 그리팅이라는 컬러이고 80-20 맞나요?
8020이고 보시는 것처럼 50g짜리예요. 그래서 이걸 뜨면 올해 다 끝나겠네? 이 실은 없어지겠네? 그런 마음도 있었고, 이거를 캐스톤 할 때는 너무 급해서 이거를 50g짜리를 다 쓰려면 이거를 잘 반으로 분배해야 되는데 그냥 나누면 안 되고 스트라이핑이기 때문에 스트라이핑을 잘 보면서 반을 나눴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있을 때 이거를 실을 잘 나눴죠. 보여드리면 실 50g을 잘 나눴어요. 그래서 어디서 시작하면 똑같이 시작하겠구나 그걸 알았고, 이거는 50g짜리에 이렇게 요런 색,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요 하얀색 같은 게 컨트라스팅 컬러로 같이 묶음으로 되어 있는 싹 그 실이었어요. 최근에 제가 이분 이 웹사이트를 들어가서 본 지가 꽤 오래됐는데, 최근에 인스타그램에 또 크리스마스 컬러 같은 약간 빈티지한 색깔이 나왔던 거예요. 근데 전 몰랐죠. 왜냐면은 안 봤기 때문에. 그동안 계속 양말실 이런 거를 보다 보면 계속 사게 되는데 계속 안 봤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보게 됐는데 그게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이미 지금 지났잖아요. 이렇게 막 11월 달부터 크리스마스 야는 벌써 이제 판매를 시작하는데, 이런 거는 그러니까 소수라기보다는 일단 어느 정도를 소진하면 바로 다 풀리자마자 다 솔드아웃 되는 실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때가 지나면 못 사요. 그런데 보니까 1월 5일날 업데이트를 한다고 되어 있어서 그 실을 사기 위해서 이걸 빨리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진짜 부랴부랴 얘를 캐스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컨트라스팅 컬러도 반으로 나누고, 왜 이렇게 엉켰지? 엉망진창으로 엉켰네요. 여러분한테 보여드려야 되는데 엉킨 채로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 바구니에 담아있는 거를 지금 뺐다 넣었다를 여러 번 해가지고 이렇게 엉켰는데 어떡하죠? 그래서 이거를 빨리 시작을 했어요. 이거는 이런 식으로 스트랩이 되어 있는 거고, 약간 뭔가 시즌스 그리팅이라는 색깔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냥 좀 마음에 드는 거예요. 스트라이핑 색깔이 좀 너무 티피컬하지 않고. 그래서 이거를 이 하얀색 실이 20g, 그래서 이거를 반을 나눴는데 이게 반을 굳이 나눌 필요는 없었던 것 같고, 원래는 투 에러 타임에서 같이 뜰까 하다가 그러면 토업으로 떠야지 다 실을 소진할 텐데, 그래서 그냥 하나씩 뜨기로 했습니다. 그럴 줄 알았으면은 이거는 나누지 않았겠죠. 근데 아무튼 나눴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뜨다가 내가 보통, 이건 제 거니까, 이거는 이 발 부분의 길이를 제가 알잖아요. 보통 몇 줄을 뜨면은 내 발 사이즈가 나온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여기 다리가 너무 길어지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걸 맥시마이즈 하는 방법은 힐 플랩 거셋을 해야 이 부분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가서, 여기를 숏 로우를 해버리면 이 부분이 작거든요. 그래서 실이 많이 안 들어가요. 앞에 부분이, 발 부분이. 근데 힐 플랩 거셋을 하면 디크리스가 있기 때문에 여기가 더 많은 실을 요구하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그렇게 해서 도대체 마지막 색깔이 뭐지? 그래서 거기서부터 카운팅을 해서 여기를 카운팅 하면은 몇 줄 정도가 나오겠다가 나오잖아요. 이걸 실패하느냐, 성공하느냐. 그래서 그걸 계산을 다 해서 제가, 한 거라서 다 뜰 것 같아요. 이거 다 하고 마지막에 토를 이걸로 하면 되는데, 지금 이게 잘려져 있는데 이게 여기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요런 스타일이고요. 제가 뜨다가 이상하게 코수가 안 맞는 부분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 이렇게 코가 하나 빠진 게 있어가지고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픽업을 안 할 거고, 이거는 그냥 안에 넣고 이걸 그냥 잘 이렇게 그냥 정리를 할 생각으로. 그래서 이게 이제 두 번째 양말인데, 이거를 먼저 빨리 뜨고 그 다음에 이제 저걸 뜰 것 같습니다. 이거는 투플라이예요. 그래서 약간 조금 더 플럼프한 느낌은 드는데, 전 투플라이를 잘 양말에 사용하지는 않아요. 투플라이가 케이블 패턴을 뜰 때는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만,
잘 스플릿이 일어나서 투플라이 스플릿이 일어나면 정말 지저분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잘 쓰진 않지만 이거는 투플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아주 잘 정돈된 스트라이브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런 양말의 스트라이브를 보면 굉장히 일정하게 프린트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약간 이런 데는 좀 이렇고 뭐 이게 조금은 이건 레더가 아니고요. 색깔이 바뀌는 그런 게 아니라 다잉 자체가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이 색깔은 이런 색깔은 없어서 제 양말 컬렉션에 그래서 이건 제일 먼저 뜰 것 같아요. 이게 제 두 번째 립이고요. 세 번째 립 빨리빨리 진행해야 되겠네요. 이번 영상이 꽤 길겠는데요. 꽤 오래전부터 그로서리 걸님들의 그 블링 메가 블링 뭐 이래가지고 그 블링한 얀을 많이 쓰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 실을 사놓은 지가 좀 됐었는데 이걸 사용해서 저도 스카프를 뜨려고. 근데 그로서리 걸님의 경우에는 쇼를 뜨셨어요. 삼각 쇼를. 그게 메가 블링 그거 파시는 이름이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그분이랑 같이 콜라보를 하셔가지고 그 조디라는 분이 실 다행 하시잖아요. 그래서 같이 콜라보를 해서 지난 닛시리 캘거리에서 보스에서 또 이거를 하느라고 샘플을 만드셔가지고 그 삼각 쇼를 그 메가블링 하시는 그분의 디자인으로 이거를 메가 플러프라고 하는 모헤어 블렌드하고 이것도 장난 아닌데 모헤어랑 그건 아니고 제가 가지고 있는 제가 올해 3월달에 구입하게 된 이 모헤어랑 이걸 할 생각은 아니었는데 하나밖에 구입을 안 했기 때문에 이거랑 같이 뜨면 좋을 것 같아서 이거에 맞는 색상을 제가 골라서 블링을 샀어요. 근데 저는 삼각 숄은 뜨기 싫은 거예요. 왜냐면 제가 안 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계속 스카프 패턴을 찾아보다가 하나를 뜨면 좋겠다 싶어서 그걸 사용해서 뜨기 시작했죠. 그거는 프리 패턴인데 지금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여기다가 적어 놓을게요.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이거 한 볼만 가지고 뭐해요?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진짜 블링블링 난리죠. 그래서 처음에는 7번 바늘로 시작을 해서 뜨다가 8번으로 바꿔도 되겠는데 그래서 8번으로 바꿨는데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다시 7번으로 돌아갈 것 같습니다. 풀르지는 않을 거고 그냥 바꿔서 뜰 것 같은데 문제는 패턴이 그닥 그렇게 마음에 드는 게 아니라서 이런 건 사실 그냥 가터가 나을까. 이건 지금 스타키넷입니다. 몇 줄마다 야노브가 있어서 구멍이 있고요. 뒤는 안뜨기, 밖에는 겉뜨기인데 이건 그냥 긴 스카프고 스카프가 지금 길이가 넓어서 그렇고요. 보시다시피 한쪽에서는 줄어들고 한쪽에서는 늘어나고 한쪽에서는 줄어들어서 약간 이렇게 뭐라고 이렇게 있으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는 그런 스타일인데 이거 그냥 가터로 뜰까 아니면 야노브를 하지 말을까 지금 요만큼 뜬 상태에서는 사실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이걸 그냥 이렇게 감는 길이는 원래 패턴에서는 실 야리지가 더 많이 필요하고 길이가 80인치 정도 되는데 저는 80인치까지 그렇게 길게 뜰 생각은 아니고요. 조금 더 짧게 뜰 거라서 제가 가지고 있는 실이 이 모헤어가 300 몇 야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다 쓸 생각입니다. 별 생각을 다 해봤어요. 기니까 이게 더블 레이어이면 좋을까. 근데 그 더블 레이어면은 너무 좀 두꺼워지는 느낌이 있을 것 같기는 해서 근데 문제는 지금 패턴이 마음에 안 들어서 이 야노브가 너무 자주 있어서 좀 마음에 안 들고요. 이게 야노브의 문제일까? 야노브의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스타키넷의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길이가 또 너무 긴가도 싶고 이걸 또 조금 짧게 할까? 그럼 길이가 길어지겠죠? 다 쓰려면? 아니면 그냥 튜브로 뜰까? 그래서 이만큼 뜨고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걸 보다가 안 떴어요. 그래서 이거는 12월 달에는 못 끝낼 것 같고 이제 1월 달쯤 끝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1월 달에 계속 뜨지 않을까 싶어요. 그게 저의 3가지의 윗이고요. 그러면 뜨개는 이제 제가 이번 한 주 동안 보여드릴 수 있는 뜨개는 다 보여드린 것 같고 함뜨 얘기, 2025년 함뜨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2025년 함뜨는 저는 제 마음에서는 이런 언어피셜 함뜨를 계속 하고 싶은데 매달 하는 거는 사실 급박해요. 한 달 안에 끝내야 된다는. 그래서 이거를 조금 이렇게 늘릴 생각입니다. 좀 기간 자체를 최소한 2달 정도까지는 늘릴 생각인데 일단 양말뜨기는 저는 양말뜨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이걸 어떤 식으로 할까 분기별로 하는 것도 좋았는데 똑같은 걸 여러 번 하는 거는 조금 그래서 그냥 이번에는 매달 한 페어 그냥 매달 한 페어로 하고 포스팅도 그냥 한 페어씩 하는 걸로 이렇게 묶어서 3개 뭐 이런 거 아니고요. 이거는 따로 어떤 걸 하는 게 아니고 그냥 1년 내내 한 포스팅 안에서 F5만 댓글 같은 거 적지 마시고요. 사진만 댓글 적으시면 제가 지울 거예요. 강력하게. 왜냐면 이거는 12개월을 계속 진행할 거라서 이런저런 말이 있으면 제가 조금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글쎄요, 뭐 몇 페이지가 될지 모르겠지만 조금 단촐하게 가고 싶어서 여기에는 그 말 달지 마시고요. 사진이랑 말 같이 다는 건 괜찮은데요. 말만 포스팅에 다시지는 마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총 맥시멈 한 사람에 12개까지 포스팅을 하실 수 있고요. 12개 포스팅이라는 거 12개 페어를 말을 하는 거고요. 1년을 다 뜨지 않고 나는 한 2달, 3달만 뜨신다면 그냥 2달, 3달 2페어, 3페어 그거 포스팅당 한 양말씩 이렇게 해가지고 포스팅을 하시면 되고 1년 내내 하고 이제 내년 초에 이제 또 뭐 기부에 선물을 드리던지 제가 그렇게 하도록 할 거고요. 제가 마이크를 여기다 그냥 달아놓고 계속 찍었네요. 그렇게 할 거라서 제가 레벌리의 2025년 양말 트레드를 하나 열어놓겠습니다. 그거는 F5만 해당되는 거라서 F4라고 쓰여 있는 것은 F5만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제가 이제 양말 함뜨만 2개를 할 수는 없는데 제가 12월이 아니라 2024년에 양말 디자인 하나씩 해서 1월부터 한 패턴씩 풀립니다.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 많이 해요. 자기 패턴이 출시가 되면 니럴롱을 많이 하는데 이 니럴롱을 하기도 좋죠. 왜냐면은 한 달에 한 패턴씩 릴리즈가 되다 보니까. 근데 굳이 내 패턴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는데 저는 막 컬러웍 패턴 같은 거 없고요. 저는 정말 비기너 프렌들리 모든 양말 패턴을 떠보시라는 그런 의미에서 모든 양말 패턴이라는 게 아니라 다른 힐, 다른 토, 뭐 그런 거를 좀 익스피리언스를 해보라는 익스플로어 패턴들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게 패턴이라고 한다면 뭐 레이스일 수도 있고 케이블일 수도 있고 혹은 뭐 무슨 컨비네이션 오브 스티치일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요즘 많이 유행하는 그런 뭐 컬러가 들어갔거나 뭐 그런 패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별로 의미가 없는 니럴롱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그거는 세퍼레틀리 제가 트레드를 하나 열어놓겠습니다. 제 패턴을 매달 하나씩 뜨시는 그랜드 프라이즈를 드릴 거예요. 만약에 12패턴을 다 뜨셨다 그러면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1월달에 양말 하나를 뜨셨는데 거기에 그 패턴, 쓰신 패턴이 제 패턴이다 그러면 2개 다 올리실 수 있어요. 그럼 여기도 올리실 수 있고 저기도 올리실 수 있어요. 왜냐면 한 달에 한 페어 뜨신 거 거기에 해당되고요. 제 패턴 뜨신 거에 또 하나가 해당이 되고요. 그래서
두 개의 thread에 올리실 수 있습니다. 올리실 수 있어요. 한 양말을 뜨셨어도. 그래서 그거랑은 따로 진행을 할 거고요. 관심이 있으시다면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 또 제가 이제 제 웹사이트에서 판매하고 있는 시일 중에 이제 제 패턴을 가지고 매달 다른 미스터리 얀을 다잉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프리오더를 해서 지금은 1월달 패턴에 관련된 1월 실을 지금 프리오더를 받고 있고, 그게 끝나면 그게 끝나는 거고요. 이제 2월달 양말의 실은 2월달에 프리오더를 할 수 있게 제가 오픈을 해놓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제 웹사이트에 가셔서 그 프리오더 얀의 디스크립션을 보시면 무슨 말인지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제 얀을 사시면 패턴은 프리입니다만, 그냥 레벌리에서 패턴을 사시면 돈을 주고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푸시를 못 하겠고요. 관심 있으시면 관심 있으시면 이제 가끔 가다가 하실 수도 있는 거니까 제가 광고를 안 할 수는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 두 개를 양말 함들을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1월달과 2월달 두 달 동안 엘리자베스 지머맨 니럴롱을 합니다. 그래서 엘리자베스 지머맨은 되게 유명한 미국의 니트 디자이너였고요. 그 방법이 굉장히 요즘이랑은 다르고 신선한 것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알고는 계시지만 떠본 적이 없다. 엘리자베스 지머맨의 패턴을 떠본 적이 없다거나, 아니면 내가 뭔가를 되게 해보고 싶었는데 뭔가 그런 기회를 찾지 못했다거나 그러시다면 이 기회에 한번 떠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저는 서프라이즈 자켓을 뜰 건데, 우리가 레볼이나 이런 사진에서 봤을 때 서프라이즈 자켓은 좀 약간 더스터처럼 약간 긴 스타일이잖아. 코트는 아니고 반코트처럼 좀 긴 스타일인데 저는 짧게 뜰 거예요. 그렇게 긴 스타일을 처음에는 뜰까 했었는데 그냥 자켓식 스타일로 짧게 뜰 거라서 그런 것도 좋겠다 싶으신 분들은 또 참여하셔도 좋고, 그거 말고 나는 그냥 베이비 재킷, 서프라이즈 재킷을 한번 떠볼래. 왜냐면 그 방법이 굉장히 신선합니다. 그러니까 경험적으로도 떠보시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사이즈 상관없고요. 이런 대부분의 엘리자베스 지머맨의 패턴은 게이지를 주지 않고 여러분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게이지를 사용해서 뭔가를 만들 수 있는 거라서 굳이 실을 사지 않으셔도 가능한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엘리자베스 지머맨 KAL입니다.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참여해주세요. 2월 말까지는 일단 그걸 해볼 겁니다. 그러면 뜨개에 관련된 것들은 다 제가 얘기를 한 것 같고, 제 일상, 지난주에는 어떻게 보냈는지 또 궁금하시다면 들어주시고, 그리고 제가 맨 마지막에 잠깐 몇 말씀 드릴 거니까 요거만 스킵하시고 뒤로 가셔도 되고요. 지난주에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는 크리스마스 선물을 각자한테 하지 않기로 했어요. 왜냐면 그런 걸 좀 준비하는데 저도 바빴고, 저희 남편도 이제 아버님 돌아가셨고, 저도 한국에 갔다 왔고, 막 저 가게 오픈하고 이러느라고 정신이 없었기 때문에, 선물을 준비할 시간이, 딱 그런 때였는데, 땡스기빙 시작과 동시에 뭐 그런 거였는데, 그걸 준비를 못했고, 그리고 나머지 시간에 그리고 나서 정신을 차리고 뭘 하기에는 이 기간이 너무 짧고 그냥 여유 있게 보내고 싶다는 마음이 많이 들어서 하지 말자. 근데 뭐 그걸 막 하고 싶어 하는 사람도 없고요. 별다른 그닥 큰 느낌이 없는 상태라서 그럼 하지 말자 하고, 대신에 크리스마스 이브에 어딘가를 가서 우리가 서로 원하는 게 있으면 뭔가를 사주면 좋고, 그냥 커피 한 잔이든, 음료수 한 잔이든, 그런 것도 내가 널 위해 사고, 네가 날 위해 사고, 그런 식으로 해서, 그냥 그렇게 하루를 보내자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크리스마스 날 같은 경우도 사실 크리스마스 날이라고 해서 특별한 걸 하는 건 없어요.
그래서 올해는 아이가 이제 학교에 있다가 와서 되게 저한테는 소중한 시간이기도 하고 해서 올해는 보드게임을 해보자. 그러니까 뭐 영화를 보러 갈 수도 있고 뭐 친구들 불러서 놀 수도 있고 근데 저희는 약간 셋 다 인트로버트여서 막 밖에 나가서 막 이런 거 하는 것도 좋아하지 않고 또 저희 아이도 막 밖에 나가서 그냥 시간을 보내기 위한 영화를 보는 거 이런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고 그래서 보드게임을 하기로 한 거예요. 저의 아이디어였지만 집에 있는 보드게임도 있고 그냥 그 상태로 먼지만 쌓여가면서 있고 그래서 그거를 하자 그러면 조금 뭔가 이런 발동이 안 걸리잖아요. 막 하고 싶다는 느낌이. 그래서 각자 한 사람씩 보드게임 하나씩을 새로운 거를 하나씩 사는 걸로 이걸로 크리스마스 선물 대신해도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왜냐하면 가족끼리 뭔가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수요일이었죠. 그 전 토요일에 그동안 자기가 각자 생각해온 그 보드게임을 하나씩 정해서 보드게임 스토어가 있더라고요. 무슨 던전스 아닌가? 던전스가 아니라 무슨 고블린 썸띵이란 체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서 각자 하나씩 생각해놓은 그걸 사고 보드게임을 사고 각자 숙지를 하고 어떻게 플레이하는지 왜냐면 그게 보드게임이 게임 룰이 되게 복잡하고 또 그때 그걸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아무튼 그래서 각자 어느 정도의 게임 룰은 조금은 알고 하면서 또 배우는 게 있지만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하고 그날 그렇게 보내고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다 같이 샌프란시스코를 갔었는데 뭐 특별히 샌프란시스코에 갈 곳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비도 오고 뭐 이래서 그냥 저펜타운에 갔다가 가서 거기 라면 맛있게 하는 데 있어서 일본 라면 점심으로 맛있게 먹고 그리고 저는 그 마차 아이스크림이 너무 먹고 싶었거든요. 그 일본식 마차 아이스크림 제가 되게 좋아하는데 그래서 그거 먹고 먹고 정말 할 일이 없어가지고 그 베이커리에서 빵을 살까 케이크 같은 걸 살까 하다가 탈틴이라는 그 베이커리가 있는데 베이커리 뭐 샌프란시스코에 많겠죠. 근데 이제 그 베이커리 같은 경우는 샌프란시스코가 시작점이에요. 탈틴 베이커리는 놀라운 건 뭐냐면 이제 2호점, 3호점 생기고 이제 여러 군데 빵집이 생겼는데 샌프란시스코 에어리아에 5군데가 있다고 알고 있고 그 다음에 LA에 6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게 미국에서는 다고요. 한국에 6군데인가 5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다니까요. 한국에는 서울에는 없는 게 없구나. 이건 여기서 시작한 베이커리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들려서 율로그, 그러니까 부시드 노엘 그게 있어서 작은 걸 하나 사고 그 다음에 거기가 그 바나나 타르트? 바나나 크림 타르트? 하고 코코넛 크림 타르트? 뭐 이런 게 유명하대요. 그래서 그거 하나씩 사고 아직 먹어보진 않았어요. 부시드 노엘만 먹어봤는데 뭐 특별한 맛은 아닌 것 같고 그냥 약간 커피에 젖은 빵 이런 게 안에 들어있고 겉은 초콜릿으로 되어 있고 약간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자기 그 뮤직 스토어가 있는데 거기에 꼭 가야 되는 건 아닌데 우리가 이제 뭐 어딜 갈까 여기를 갈까 뭐 저길 갈까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자기라면 안 살 수도 있는데 뭐 선물이라면은 살 수도 있지 뭐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가보자. 우리 너 거기 안 가봤는데 그래서 아메바라고 불리는 뮤직 스토어였는데 그게 굉장히 사이즈가 크더라고요. 너무 익사이트했습니다. 그런데는 제가 몰라서도 못 가는 곳이었고 used CD, 뭐 LP, 카세트 막 굉장히 그 범위가 막 오페라도 있고 애들 칠드런스 뮤직도 있고 뭐 월드 뮤직해서 막 뭐 일본 음악 뭐 무슨 남미 음악 막 정말 엄청나게 그게 컬렉션이 많고 새 것도 있지만 거의 다 유스드였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CD 몇 개를 아이가 골라서 그거 사주고 그러고 집으로 돌아왔죠. 놀라운 거는 저희가 이제
작정을 했던 게 크리스마스 이브에 나가니까 사람이 엄청 많을 거니까 많아도 그냥 이런 거를 그냥 오늘 하루 즐기는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재팬타운 같은 경우도 관광지여서 사람이 많을 거라 생각했는데 줄도 없고 뭐 어딜 가나 차도 파킹을 그렇게 환상적으로 잘 된 것도 처음이었고 그래서 하루를 되게 기분 좋게 이건 크리스마스의 미라클이라고 여기서 많이 얘기하는 It's Christmas Miracle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하루를 잘 보내고 이제 크리스마스 날에는 그 아침 먹고 보드게임 시작해서 이제 새로 산 보드게임 하고 그 다음에 있던 보드게임 하고 그 다음에 애가 뭐 만들어 놓은 카드 게임 같은 거 하고 카드 게임도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종류별로 다 해보고 그리고 뭐 점심 먹고 이제 또 게임하고 그 다음에 또 저녁 먹고 그렇게 하루를 불살랐습니다. 보드게임 하면서. 그리고 이제 오늘이 26일 다음 날이고요. 그렇게 보냈고 너무 재미있는 하루를 보낸 것 같아요. 가족끼리. 뭔가 이제 휴일이고 그러면 나는 나대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각자 자기 할 거 하고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사실 그렇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거 하면 그게 최고인데 이렇게 같이 만나서 뭔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또 의미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이네요. 여러분이랑 함께 했던 2024년 너무 즐거웠고요. 저는 의무감으로 영상을 찍지는 않아요. 물론 제가 제 마음속으로 누가 시켜서 하는 영상 찍는 것도 아니고 제 마음속으로 제가 하고 싶고 제가 롤을 만들어 놓은 걸 지켜가면서 영상을 찍고 있는데 가끔은 그런 생각도 합니다. 정말 뭐 200~300명 보는 유튜브를 매주 이렇게 왜 찍는 걸까? 저는 목적이 다르다 보니 뭔가 이거를 해서 이런 목표를 이루겠다라는 것보단 저는 이제 3년째로 접어 들어가는 유튜버지만 지금이 너무 행복하고 뭐 영상 조회수 많이 나오면 좋겠죠. 어떤 때는 조금 더 많이 나오면 왜지? 하고 생각을 하고 합니다만 그것보다는 제가 이걸 함으로 해서 몇몇 분들과 소통을 할 수 있고 꾸준히 제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이랑 제가 가끔 이렇게 카톡이든 아니면 레벌리든 이렇게 좋은 메시지를 나눌 수 있고 그렇다는 것에 지금 저는 미국에 있지만 또 한국에 사시는 분들이 저희 카카오 오픈 채팅방에서 사진 나눠주시고 세일 소식 나눠주시고 이러면은 그냥 저는 그걸로도 충분히 만족이 되는 내가 이걸 안 했다면 모를 수 있는 사람이고 낯선 사람들일 텐데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인연이 닿아서 만나진 않았지만 영상으로 보시고 소통할 수 있는 계기가 되니까 전 이걸로도 굉장히 만족스럽거든요. 이걸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 이것이 이제는 그만해도 되겠네?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요. 여러분하고 매주 만나는 시간이 기대되고 준비를 하고 또 제가 뜻계가 별로 없어도 그냥 수다로 마무리 짓고 또 여러분이 한마디 댓글 달아주시면 또 그걸로 감동을 받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2024년 제가 2022년부터 영상을 시작해서 내년 3월이면 3주년이 되는데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할 수 있는 한 여러분이랑 같은 것을 즐기면서 같이 시간을 보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감사드린다는 얘기를 하려고 지금 이렇게 장황하게 들여놓은 거예요. 아무튼 2024년 용의 해 끝까지 잘 보내시고 우리는 새해 2025년에 또 비슷한 모습으로 그렇지만 새로운 마음으로 항상 만나도록 하죠. 그러면 한 주 잘 보내시고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